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16편 학문으로의 귀환. 후지산 폭발 일주일 후 예상대로 화산재가 한반도에 날아왔다. 하도연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온 세상이 회색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자동차도 지붕도 나무들도 모두 얇은 화산재 층으로 덮여 있었다. 급히 논으로 나가보니 논과 밭도 마찬가지였다. 1년 반 동안 정성껏 가꾼 흙 위에 일본에서 날아온 화산재가 얇게 쌓여 있었다. 이게 정말 후지산에서 온 거야? 하도연은 화산재를 한 움큼 떠올려 자세히 관찰했다. 미세한 입자들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다. 색깔은 회색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검은색, 갈색, 심지어 붉은색 입자들도 섞여 있었다. 이것도 흙이 될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였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흙의 재료가 되어 자신의 논에 내려앉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조명의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도연 씨, 안녕하세요. 화산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교수님. 여기도 꽤 많이 내렸어요. 신기한 경험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화상통화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화산재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1시간 후 하도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조 교수와 화상통화를 시작했다. 하도연 씨, 지난번에 농민의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화산재를 체험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혹시 대학원에 관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도연은 당황했다. 대학원이요? 네. 하도연 씨가 지난 1년 반 동안 경험하신 것들, 그리고 흙에 대한 철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지구과학계에서는 인문학적 지구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주목받고 있어요. 과학적 데이터와 인간의 체험적 지식을 융합하는 연구 분야죠. 인문학적 지구과학이요? 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과 현대 기후과학을 결합한다든지 농민들의 관찰과 토양과학을 연결한다든지. 하도연 씨가 하신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도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1년 반 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흙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동서양의 흙 사상, 농민들의 전통 지식, 현대 토양과학,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인간, 토양 관계까지.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조 교수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그리고 하도연 씨만이 할 수 있는 연구예요. 환경공학 배경의 농업 실무 경험, 그리고 철학적 사고까지 갖춘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정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난 1년 반 동안 하도연 씨가 체험하고 관찰하신 것들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하도연은 민경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잖아. 하지만 농사는 어떻게 해? 이제 겨우 흙과 친해졌는데. 농사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잖아. 민경의 말이 맞았다. 하도연은 그동안 일기로만 적어둔 자신의 경험들을 떠올렸다. 흙과의 첫 만남, 벌레들과의 사투, 계절 변화 관찰, 정약용의 실학 정신, 철학자들의 흙 사상, 기독교와 불교의 흙 이해, 대지어머니, 원형, 지질학적 시간, 헬기의 정령, 지구축 변화, 그리고 마그마의 분노까지.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어. 일주일 후 하도연은 조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1년 반 만에 보는 서울은 낯설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회색 도시가 예전보다 더 삭막하게 느껴졌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조 교수를 만났다. 연구실은 각종 지질 표본들과 책들로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어떠세요? 서울이 어색하지 않아요? 네, 조금 어색해요. 흙이 보이지 않으니까 왠지 불안해요. 조 교수가 웃었다. 그게 바로 하도연 씨의 특별함이에요. 1년 반 만에 완전히 다른 감각을 갖게 된 거죠. 조 교수는 하도연에게 연구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흙의 철학 인간과 토양 관계의 융합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봤어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서양 흙 철학의 비교 연구였다. 그리스의 사원소설부터 중국의 오행사상, 인도의 판차마하부타, 그리고 현대 환경철학까지. 두 번째는 종교와 신화 속의 흙 이미지 연구였다. 창세기의 아담, 불교의 지대, 각 문화권의 대지모신 신화까지. 세 번째는 농업 문화와 흙 지식의 전승 연구였다. 전통 농법, 농민들의 체험적 지식, 그리고 현대 농업과의 비교. 네 번째는 현대 지구과학과 흙의 관계였다. 기후변화, 토양과학, 지질학적 변화와 인간 활동의 상관관계. 다섯 번째는 미래의 인간, 토양관계 전망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농업,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그리고 흙의 철학이 제시하는 대안. 어떠세요? 너무 큰 주제인가요? 하도연은 설렜다. 자신이 1년 반 동안 체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도연 씨는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경험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학문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뿐이에요. 조 교수는 하도연에게 몇 권의 책을 건네주었다. 일단 이 책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쓰신 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시고요. 책 제목들을 보니 흥미로웠다. 흙의 인문학, 대지의 정신사, 농업의 철학, 환경윤리학 등이었다. 입학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학기부터 가능해요.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도연 씨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이미 충분한 자격 요건이에요. 강진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하도연은 많은 생각에 잠겼다. 1년 반 전 이곳으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도시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논밭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화산재가 남아있는 들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연구 주제로 보였다. 후지산의 마그마가 한반도의 토양에 미치는 영향, 화산재의 토양 개량 효과, 그리고 그것이 농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까지. 그날 밤 하도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조명의 교수님과 만나서 대학원 진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흙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때는 그냥 농사나 지으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체험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졌다. 농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농사에서 배운 것들을 더 큰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농민의 체험적 지식과 현대과학을 연결하고 동서양의 흙 철학을 비교 연구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인간과 토양 관계를 모색하는 것. 생각해보니 이것도 일종의 농사다. 지식의 씨앗을 심고 연구라는 물과 비료를 주어 논문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다만 땅이 아니라 학문의 토양에서 하는 농사일 뿐이다. 내일부터는 그동안 쓴 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봐야겠다. 그리고 교수님이 주신 책들을 읽으면서 내 경험을 학문적 언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흙과의 만남이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어쩌면 이것이 흙이 내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르겠다. 체험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화산재가 내린 논밭이 달빛 아래 고요히 누워 있었다. 저 화산재들도 몇 년 후에는 이곳 흙의 일부가 될 것이다. 파괴와 창조, 끝과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자신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농부로서의 삶은 끝나지만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흙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흙이 가르쳐준 순환의 지혜였다.